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방학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아이들과 도서관에 다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미술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서양 미술사를 했는데 동양 미술사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불교 미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불교 미술 중에서도 제가 사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배우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배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찰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사찰이라는 거, 그러니까 불교 사찰이라는 거는 성속이잖아요. 성스러운 장소.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불교 건축을 그러니까 만들기 이전에 아주 풍수가 좋은 곳을 이제 선택해서 사찰을 지었는데, 성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세속의 때를 씻기 위해서 시내가 흐르는 곳을 이제 장소를 정해서 사찰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수는 좋은데 시내가 없다 그러면 일부러 시내를 파가지고 세속에서 성속을 들어가는 곳을 분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찰에 가보면 밑에 시내가 흐르고 돌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찰로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의 때를 벗고 이제부터는 저 흐르는 시냇물에 모든 때를 씻고 성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찰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배우면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스러운 곳을 가고자 할 때는 그런 어떤 정화의 의미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카톨릭에서도 성당 안으로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십자가를 긋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도서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들을 볼 때,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은 성스러운 곳이다. 나는 이제 이 세속에서 저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간다. 저곳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전 세계의, 전 인류의 생각의 어떤 보고들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설레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 미술 말고 제가 이제 국문학을 또 전공을 했는데, 국문학과 교수님 중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계셨어요. 대학 다닐 때는 그분의 강의에 굉장히 제가 또 감동을 받고 제 인생에 적용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게, 그분이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문학에서는 시고 소설이고 이렇게 텍스트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학기에 독 찢는 늙은이를 이제 한 권의 텍스트를 이제 분석하면서 한 학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독 찢는 늙은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을 독을 지었잖아요. 독을 짓다가, 본인이 마지막에는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가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독을 지으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독이 되는 그렇게 저는 그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이혜령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통과 의례였어요. 독 찢는 늙은이 통과 의례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통과 의례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학 내내. 그러면서 저는 그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도서관이 물론 열람실에 1층도 있고 5층까지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는 항상 5층을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5층까지는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었지만, 저는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면서 오늘 공부할 거를 생각하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저를 정화하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그야말로 그 어떤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통과 의례를 제가 거치면서 5층에 가서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학이기도 하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도서관에 가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도서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어린이실에 어머님들과 애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책 읽는 모습 보면 너무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저 아이의 미래는 참 밝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가기 전에,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세속에 살고 있지만 도서관이란 건물은 뭐 지자체에서 건물 하나 지어서 도서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인류의 그 위대한 문명 속으로 들어가는 성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책이 중요해, 21세기는 컨텐츠 시대야, 독서가 생존력이야, 뭐 이런 말을 듣고 아, 데려가야 되겠다, 급하다,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보다는 그 성속을 가기 전에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권하는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각 요새 마을마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죠. 그러면 아이와 그 도서관 근처를 가는 겁니다. 가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죠. 저기가 도서관이야. 그런데 저기에는 책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네가 궁금한 거는 저기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원래 도서관은 책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인간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어. 로마 시대에는 그때 노예들을 되게 많이 이제 감옥에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때 노예들이 굉장히 그 지식과 학문이 깊은 그런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노예들을 이제 감옥에다 놓고 이제 로마의 왕이 그러는 거죠. 아, 오늘은 시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시를 잘하는 그 노예가 와서 시를 막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좀 내가 듣고 싶다. 아니면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노예들이 와서 이제 그 왕에게 앞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학식과 견해를 말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로마 시대의 인간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활자가 생기고 또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책이 도서관에 꽂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게 이제 현대 이제 이렇게 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인간 도서관이었는데 책이 발달이 되면서 저기 책이 있고 인류의 모든 그런 어떤 지식의 보고가 저기에 있어. 네가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책을 읽고 싶으면 관심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봐. 네가 관심 있을 때 그러면 엄마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가고 싶어? 그러면 가고 싶어.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이는 구경하고 엄마 알았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장 가자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머님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 성 속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만약에 기다려 주지 않고 엄마의 욕심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 당장 가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되면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이 아이를 정말 그 독서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엄마의 기다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가고 싶어요 라고 언젠가 말을 했을 때, 그래 한번 가보자, 엄마가 우리 누구랑 같이 갈게.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 입구에서 저 멀리 보일 때서부터 저곳은 성스러운 곳이야, 우리 누구의
머릿속을 풍성하게 해줄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 우리 마음을 한번 가다듬자. 그리고 저곳에 어떤 설레이는 마음 그런 걸 갖고 가볼까?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어머님들이 그 도서관 예절에 대해서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서는 뛰면 안 되고, 그리고 남들도 책을 조용히 읽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조용한 가운데 너도 책을 뽑아서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도서관 예절 있죠. 이런 것을 좀 가르치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아이들에게 왜 도서관 가면 뭐 정기간행물실, 열람실, 많죠. 그곳을 첫날은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들어가면 뭐 1층에 정기간행물실이 주로 있죠. 그러면 아이에게 이곳은 정기간행물실인데, 여기에는 잡지나 뭐 신문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잡지라는 거는 그 특성상 가장 네가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최신의 정보를 담는 게 잡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책을 읽다가 정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했지? 만약에 최신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정기간행물실에 오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열람실에 가서는 여기는 형아나 오빠들이 공부하는 곳이야. 자기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와서 자기 책으로 공부하는 곳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실에 가서는 여기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고, 뭐 의자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루로 된 요새는 많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책들을 많이는 말고 몇 권을 골라서 이렇게 쌓아놓고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읽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지하에는 식당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네가 도서관에 올 때 네가 좋아하는 간식 얘기하면 엄마가 싸갖고 와서 여기서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엄마랑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싶니? 책을 읽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아이들은 엄마 여기 학원 안 다니고 매일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때는 결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도서관과 친해져서 도서관에서 모든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거를 원하거든요. 예, 그것이 또 바람직하고, 예, 그래서 또 아니면 뭐 방학 동안에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정말 온 가족이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너무 흐뭇해요. 아빠, 엄마, 아이들 와서 책 보다가 시간 되면 식당에서 같이 도시락,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 같이 먹고, 이렇게 주말을 즐기다 가는 가정을 보면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릴 그 미래 사회를 키워낼 이 엄마 아빠구나. 그래서 정말 사회 선배로서 정말 사랑스럽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 깊게 저도 관찰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방식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를 훅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들여서, 그게 하루가 될지 정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정성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 도서관이라는 곳을 접할 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어머님들께 시간을 길게, 그냥 도서관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시간을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어머님, 사랑은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머님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시간을 많이 들일 때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서관 다니는 거, 그거 하나라도 어머님들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도서관을 바라보는, 대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책을 하나 빼어들고 그것을 읽을 때 정말
그 문명을 일으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도 역시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독서와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들 어떠세요? 이번 방학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함께 지내는 거요. 사랑합니다.